3년 사귄 남자와 죽고 못 살 정도로 뜨겁게 연애한 지난날이 이렇게 허무하게 모래성처럼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놀랍도록 이상한 예비 시모와 그 신우 때문에 파혼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신기루 같은 집안에 속아서 넘어갈 뻔했던 게 아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빨리 파혼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도 차분해지고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는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들었지만 솔직히 파혼하면서 이해 못할 일들이 많았기에 여기 사연 게시판에다가도 한번 써봅니다. 전 예비신랑, 편의상 이 글에선 남친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남친이랑 저는 대학 때 알게 된 사이였다가 연인으로 발전해 3년 사귀게 되었어요. 남친네 쪽은 학군 지역에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남친은 늘 그 학원을 물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아예 학원 행정실에서 팀장급으로 근무 중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복수 전공으로 교육학까지 들으며 앞날을 준비해왔던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공무원 집안이고 저 역시 2년 준비 끝에 바로 시험에 합격해서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남친은 늘 자기네 집이 돈이 많다고 자랑했어요. 학원 역시 10년 안에 본인이 물려받을 것이며 경영권을 손에 얻으면 그 즉시 온라인 사업으로 확장해서 학원을 크게 늘려갈 것이라는 담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남친의 모습에 존경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남친이랑 남친의 집안 쪽에서도 저희 연애가 3년 다 되어가니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 흐르듯 양가에서 허락받고 준비하게 되었고 그 흔한 싸움 같은 것도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미래를 함께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죠. 다들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억지로 하려 해도 안 맞는 사람이랑은 진도가 안 나가고 인연이랑은 눈 살짝 감았다 뜨면 식장 버진로드를 걷고 있을 거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저희는 정말 서로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는 남친을 결혼 상대로 늘 생각했었고 그런 남친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 서로의 집에 가서 인사할 때도 저는 직접 만든 앙금 케이크와 한우 그리고 어머님 좋아하실 노란 후리지아까지 한아름 사서 방문했어요. 예비시모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얘는 내가 좋아할 집만 골라서 하니 너무 예쁘다. 고마워. 좋아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래. 나 정말 시어머니 되나 봐. 얼른 앉아서 식사하자.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예비 시댁 쪽을 배웠고 저희 집 역시 남친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는 쭉 그렇게 결혼 준비가 잘 되어갈 줄 알았습니다.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건 예비 신호가 끼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남친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SNS에서도 꽤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하더군요. 본인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구매를 하고 업체로부터 그 차익을 받는 구조로 수익을 얻는다고 하던데 많이 벌 때는 월 1,000만 원까지도 벌고 그런다더군요. 저는 SNS를 안 해서 몰랐는데 남친 말로는 본인보다 더 잘 벌 거라며 미리미리 잘 보이자고 농담조로 말하더군요. 남친은 여동생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집안의 가보라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 정말 예뻤고 팔로워 수를 보니 10만 명이 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예비 신우와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친하고 셋이서요. 처음 인사했던 그 황당했던 순간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를 처음 뵙는다고요? 저 몰라요? 껌을 딱딱 씹으며 건조하게 톡 쏘는 예비신우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예비신우는 제가 본인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기분이 이미 상해 있더라고요. 오빠한테 들었는데 나 모른다고 했다면서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나 모르는 척한 건 아니고요. 내 팔로워 수가 10만 명이 넘는데 나 모를 수가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유명한데. 제가 SNS를 잘 안 해서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럼 나는 뭐 한가해서 SNS에서 활동하는 줄 아세요? 요즘은 그게 트렌드예요. 새언니 될 분은 좀 잘 꾸미고 세련되길 바랬는데 나 피드에 올리지도 못하겠어. 그렇게 말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예비 신우의 싸가지 바가지 모습에 저는 당황하기 앞서 바로 기분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얼굴이 벌개진 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버벅거리는데 남친은 별 대수롭지 않은 일 마냥 말투가 그게 뭐야. 자, 빨리 시키자. 자기는 파스타 시킬 거지? 하며 다른 대화로 넘어가더군요. 예비 신우는 그렇게 저와 마주하는 줄곧 팔짱을 끼며 저랑 말 섞는 것도 싫다는 듯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가끔 내뱉는 말들도 모두 저를 무시하는 발언들이었어요. 공무원에서 월 얼마나 버냐는 둥, 여자는 명품으로 자기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저는 그 흔한 샤넬백도 없어서 슬프겠다는 둥, 제 심기를 건드리는 불편한 말들만 하더라고요. 새언니는 화장한 거예요? 저처럼 샵 가서 돈 주고 받아야지 사진에 잘 나오죠. 나 다니는 샵에 아이돌도 여럿 다녀요. 언니도 좀 꾸미고 그러세요. 그러다 오빠 바람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네? 아니, 그런 걸로 바람날 인간이면 제가 먼저 버리죠. 제가 열받아서 입 꽉 깨물고 한마디 하자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오빠 여동생인데 앞에서 어떻게 버리냐는 둥 말을 함부로 하냐면서 신우짓을 하려고 시동 걸더라고요. 언니, 미리 말하지만 나 꽤 쿨해요. 그런데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말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언니랑 나는 아무래도 평생 친해지지 못할 것 같은 종족들인데 그냥 서로 적당히 거리 두면서 살아요. 그게 낫겠네요. 하면서 콜라를 쭉 빨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대놓고 무안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짜짓인가 싶어서 서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남친은 그런 여동생을 그냥 웃기다는 듯 바라보는 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식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내 얼굴이 굳어 있었고 남친이랑 예비신우는 저들끼리 아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며 낄낄거렸고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 된 듯 외로웠어요. 그렇게 자리가 파하자마자 저는 남친에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자기 뭐야?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무례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내 편 한 번 안 들어줘? 걔가 좀 싸가지가 없긴 해. 내가 말했잖아. 필터링 안 하고 말한다고. 그런데 그거 다 악의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걔 말하는 스타일이 원래 그런 거고 마음은 여리고 착해. 너도 같이 지내다 보면 알 거야. 그리고 어릴 때 배신을 하도 많이 당해서 낯선 사람한테 원체 좀 방어 기질이 있어. 그런 거는 너도 이제 올케 언니가 되니까 이해를 해줘야겠지? 나만 이해해줘? 서로 조심해야지. 내가 올케면 신호가 하는 짓은 다 받아줘야 한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기분 나빠할 줄은 몰랐어. 걔 어차피 바빠서 자주 보지도 못하고 나랑도 연락 잘 안 하는 사이니까 앞으로 결혼해도 마주칠 일 거의 없을 거야. 그럴까봐 오늘 식사 자리도 일부러 만든 거고. 일부러 이렇게 자리 만들지 않은 이상은 걔랑은 엮일 일이 없어. 그러니까 기분 풀어. 응? 아니, 앞으로 자주 마주칠지 안 마주칠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난 자기 태도도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그 자리에서 동생한테 한 소리 해줬어야지. 미안해. 나도 그게 익숙해져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나 봐. 내가 조심할게. 미안해. 사과 받아주라. 응? 그렇게 연신 사과하는 남친이었고 저는 예비신우가 걱정되긴 했지만 남친 말대로 그냥 성격이려니 하고 생각하고 애써 좋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예식장까지 계약을 하게 되었고 연이어 웨딩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신혼여행 등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도 잡힌 상황이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설렘과 동시에 긴장되던 날들이었죠. 제일 중요한 신혼집에 대해 말하자면요.
결혼 이야기 나오던 처음에 예비시모 되실 분이 신혼집을 해주시겠다 하셨어요. 남자가 집 해오는 게 당연하다 하시며 저더러 숟가락만 들고 오라고 농담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말을 100% 믿은 건 아니고요. 저도 공무원이라며 모은 돈 4천만 원과 친정에서 저 시집 보낼 때 1억 해주실 생각으로 저 어릴 때부터 따로 모아두신 종잣돈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성의를 최대한 보여서 결혼할 때 보탤 거라고 말씀드리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남친은 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부모님 밑에서 일하니 연봉은 대기업 수준으로 받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연봉 계약서상의 금액이었고 부모님이 돈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의 용돈 받아 생활하던 사람이더군요. 그걸 저는 결혼 준비와 동시에 서로 모은 돈 오픈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어요. 남친은 그래도 의기양양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결혼할 때 다 되돌려 주신다고 했다면서 그냥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 자체가 자기 것이라며 으스댔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시댁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예비시모는 처음에는 매매로 서울권 아파트를 구해주시겠다 하셨는데 나중에 말이 바뀌시더니 전세로 해주시겠다 하더군요. 그러다가 또 다시 말이 바뀌어서는 학원 재정 문제로 당장 현금을 융통하기가 어렵다며 3억만 보태주시겠다 하더군요. 말이 여러 번 바뀌어서 혼란스럽긴 했지만 솔직히 3억이 어디인가요? 요즘 세상에 하도 억억거려 말이 쉬운 돈이지. 그것도 정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것도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만 저희 친정에서는 예비시댁이 자꾸 말 바꾸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또다시 바뀌어 2억만 해주실 수 있겠다고 저한테 예비시모가 직접 전화를 걸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미안해. 나는 한 5, 6억 정도 융통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애들 아빠 말 들어보니까 당장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겠더라고. 너희 집이 공무원 집안이